약 30년 되셨죠? 이런. 예, 30년 됐네요. 흉터에도 쓰고 주름 뭐 피부 탄력에 쓰고 레이저를 빨리 하면은 흉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미세박피라고 한 2, 3일 정도면은 이제 다 아물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화제의 건강 이슈를 찾아 팩트만을 알려드립니다. 아프지마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강다은입니다. 강당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를 해주나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사실 피지 분비가 왕성하면서 여드름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드름을 잘못 관리했다가는 도리어 얼굴에 흉터가 생기고 또 오래 사라지지도 않아서 더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러한 여드름 흉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흉터의 종류, 치료법과 같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흉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흉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레이저 치료의 권위자로 꼽히는 박승하 레지움 피부과 성형외과 대표 원장님이시자 고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명예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합니다. 레지움 피부과 성형외과라고 하셨는데 레지움이 무슨 뜻이에요? 레이저로 지음 좋겠다. 주름 흉터. 레이저로 지운다. 지운다. 이름 잘 주셨네요. 네. 교수님은 원래 이제 성형외과지만 레이저 치료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셨는데 약 30년 되셨죠? 이런. 예, 30년 됐네요. 딱 30년 됐네. 그래서 뭐 책도 쓰시고 뭐 무슨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하셨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레이저 30년 전에는 레이저가 굉장히 약간 기술 수준이 좀 떨어졌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새로운 레이저가 90년대 중반부터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뭐 마땅한 참고 자료도 없고 그래서 배웠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레이저로는 주로 어떤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데 흉터에도 쓰고 또 주름 뭐 피부 탄력에 쓰고 혈관종이나 혈관 확장에 쓰는 혈관 치료 레이저도 있고 문신이나 기미 모반 이런 데 쓰는 색소 레이저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야, 지금 완전 레이저 전성 시대죠, 뭐. 네. 근데 성형외과신데 어떻게 레이저에 관심 없게 돼요? 칼로 못하는 흉터가 있습니다. 아. 그 마마 자국 같은 거 옛날에는 네. 좀 흔했는데 그러니까 칼로 못하는 흉터를 하려고 이제 레이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거 지워보겠다. 네. 생각하신 거네요. 근데 사실 상처가 나보면 또 어떤 상처가 났을 땐 흉터가 좀 많이 생기고 또 어떤 상처에는 흉터가 없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데 흉터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상처가 나면은 그 정상 조직으로 아무는 게 아니라 흉터 조직으로 아뭅니다. 처음에 염증기라고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피떡지가 붙고 상처가 생기면 이제 뻘겋게 붓는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 증식기라고 합니다. 흉터라고 하는 건 이제 콜라겐 파이버 덩어리입니다. 콜라겐 파이버가 많아지고 마지막에 되는 게 이제 성숙기라고 뻘건 게 없어지고 딱딱한 게 부드러워지는 게 성숙기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염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염증 세포도 오고 뭐 다양한 세포들이 그걸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균이나 이물질을 막으려고 아하. 백혈구도 증가하고 탐식 세포도 증가하고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이런 분비도 있고. 찢었다 난리 났다 하면서 이렇게 막 모이는 거군요. 그렇죠. 증식기는 상처가 아물려면은 상처가 벌어지면은 이제 피부가 콜라겐 파이버가 필수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데 상처가 콜라겐 파이버가 생기면서 잡아당기면서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상처가 아물면은 콜라겐 파이버가 더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생기면 흉이 커지고 걷잡을 수 없이 컨트롤 안 되는 게 켈로이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증식기에서는 콜라겐 파이버들이 막 모여서 점점 이렇게 규모를 형성하는 거네요. 이제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성숙기는요? 그런 게 이제 가라앉는 거죠. 딱딱한 게 풀리고 그 조직 보면 콜라겐 파이버가 막 엉기성기 있다가 이제 얌전하게 잔잔하게 있는 게 이제 성숙기가 되는 거죠. 뭐 상처 크기나 뭐 상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까지 며칠 걸릴까요? 상처가 심하면 그게 오래 가고 상처가 깨끗하면은 뭐 한 달 내에 끝날 수도 있고
켈로이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켈로이드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켈로이드는 흉터인데 계속 자라는 겁니다. 이게 암처럼 암은 아니지만 악성 흉터로 멈춰야 되는데 흉 조직이 계속 자라는 게 그게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커지는 경우 봤어요? 뭐 피부 한 2, 3cm 위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와, 있어요. 엄청 올라오는 거네요. 예. 색깔도 빨갛잖아요. 예. 굉장히 보기 싫기도 하지만 꽤 가렵고 통증이 있어갖고 잠도 잘 못 자고 설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는데요? 괴롭죠, 환자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또 문제는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악성 흉터라고 그러죠. 또 그래. 수술로 제거를 해도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수술하면 또 바로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러죠. 재발 막으려고. 특정 사람한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상처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켈로이드는 사람들이 체질적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체질적으로 생기는 진성 켈로이드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 피부라 예를 들면은 벌레 물리거나 예방주사 맞은데도 흉이 혹처럼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진성 켈로이드고 보통 사람도 만성 염증이 있거나 자극이 있으면 켈로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켈로이드가 좀 잘 생기는 부위가 있지 않나요? 특히 관절 부위, 어깨 아, 이런 데 움직임이 많은 부위. 잘 생기고 또 의외로 가슴에 심장 수술하고 난 수술 자국이 이 가슴에 숨을 쉬면서 계속 벌렁벌렁하면서 땡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성 자극이 돼가지고 가슴에 또 켈로이드가 잘 생깁니다. 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관절에 다친 그렇죠. 흉터는 대부분 다 크잖아요. 당연히 맞아요. 다 그 관절은 이유가 크잖아요. 계속 움직이면서 텐션이 이거군요. 있으니까 자극이 돼서 이제 흉이 그렇구나. 벌어지고 커지는 거죠. 그러면 상처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젠가요? 증식기죠. 아, 증식기. 염증기는 이제 며칠 있다가 수그러들고 그다음 증식기인데 가령 이제 칼로 싹 날카롭게 뱉다 네. 이걸 꺼냈다 네. 그럼 흉이 커지지 않고 얌전하게 아물거든요. 그게 이제 수술 상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크러싱 짓눌렸다 아, 그러면은 이게 그 운두가 언스테이블 하니까 네. 계속 증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흉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처에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이게 흉터도 많이 크게 그럼요. 달라지는 거네요. 그럼요. 가장 흉터가 적은 거는 그냥 칼로 이렇게 싹 날카로운 거. 싹 빼서 네. 마진이 약간 딱 잘 붙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흉터가 생겼을 때 그 레이저 치료를 한다는 것은 좀 익숙하게 알고 있었는데 레이저로 흉터를 예방한다라는 개념은 좀 생소한 것 같거든요. 어떤 원리인가요? 흉터의 치료 개념이 바뀐 게 레이저가 나오면서 흉을 일찍 치료할수록 흉이 적게 남아요. 야, 이거 재밌네. 그 제가 실험 논문은 이제 동물에서 네. 상처를 만들고 네. 레이저를 일찍 치료한 게 안 한 것보다 흉이 적게 남는다는 걸 이렇게 논문으로 증명한 바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 방 원장님의 가장 큰 노하우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의사들도 이제 옛날 흉이 생기면 조금 성숙기까지 기다려라. 뻘겋고 딱딱한 게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린 다음에 흉을 잘라내고 꼬매는 흉터 성형을 했는데 네. 요새는 레이저를 빨리 하면은 흉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오.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들 얼굴이 너덜너덜한 거를 일단 꼬맸는데 그냥 놔두면은 우둘두둘하고 더 변형이 심해지는데 레이저 치료를 제가 계속 한 1년 가까이 하니까 성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매끈해졌어요. 오. 그러니까 의사들이 상처가 났는데 거기 레이저를 하면 또 화상 입는 게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 상식적으로 같아요. 왜 너무 일찍 하느냐 그러는데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전체를 레이저로 지지는 게 아니라 아, 예. 여기 프랙셔널이라고 좁고 깊게 레이저 빔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콜라겐이나 콜라겐이 막 모세혈관이나 모여서 막. 이런 것들을 지지는데 아. 전체를 지지면 물론 화상을 입지만은 부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이제 캄다운 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레이저의 효과는 막 상처에 몰려드는 그 증식하는 증식기를 이제 콜라겐을 좀 안정시키는 줄여주는 거죠. 거죠. 콜라겐 증식하려면 모세혈관 혈류가 많아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상처가 뻘개지고 모세혈관이 증식되거든요. 네. 근데 바로 레이저를 쪼이면은 상처가 허옇게 돼요, 일시적으로. 야,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근데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이거 특히 얼굴 다친 사람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네. 그러면 봉합하고 나서 며칠 있다 하나요?
2주 후에 할 수 있어요. 2주 후에. 네. 아, 그럼 이미 실밥은 뽑은 상태네요. 그렇죠. 아, 2주 후에 시작해서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빨간 거 없어질 때까지 하고 피부가 이제 울퉁불퉁하잖아요. 레이저를 하면은 할수록 조금 스무스하고 매끈해져요. 몇 번이고 그런 건 없고 좋아질 때까지 얼마든지 할 수 사람마다 있어요. 달리. 예. 레이저로 조기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뿐만 아니라 다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뭐라도 한번 해야지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일반인뿐이 아니라 의사들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까. 맞아요. 예. 왜 아까 서두에서 강다은 기자가 여드름 흉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왜 여드름 흉터는 왜 큰 거예요? 여드름이 염증이 있다가 이게 염증이 가시면서 흉이 쪼그라드는데 네. 피부를 끌어내려요. 아, 그래서 흉터가 생각보다 깊이 있는데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돼요. 아 이게 이제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예. 되게 여드름 흉터가 움푹 파인 흉터만. 분화구처럼 송곳자구처럼 패이죠. 어, 근데 잘 짜면 되는데 네. 문제는 또 피지가 남아 있어갖고 그 피지가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흉이 지는 거죠. 이런 파인 흉터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여드름 치료가 흉터 치료가 쉽지 않은 게 흉이 깊이 있어가지고 어떤 시술해도 잘 반응을 안 하고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피부가 또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피부를 이제 깎아내는 걸 박피라고 합니다. 레이저로 박피를 하면은 위를 제거하고 아래 피부에서부터 피부가 재생하면서 피부가 편편해지게 되는 그런 원리로서 이제 흉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여드름 흉터는 상당히 복합적인 흉터네. 이게 간단치 않은 거네요. 예, 치료가 만족할 만큼 편편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박피도 있고 요새는 이제 미세 박피라고 빨리 아물고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술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시기가 다운타임이거든요. 네. 근데 미세 박피는 다운타임이 적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한 2, 3일 정도면은 이제 다 아물기 때문에 주말 시술도 가능하고 직장이나 학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야 이거 여드름 흉터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이 흉터 안 생기게 어떻게 하는 방법 없나요? 여드름이 이렇게 체질적으로 계속 피지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염증 치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항생제, 소염제, 피지 억제제 이런 거 약을 몇 달, 몇 년을 먹어도 아유. 안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여드름 염증에 쓰는 레이저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피지 자체, 피지 분비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약 먹는 것보다 레이저 치료 몇 번 받는 게 더 훨씬 더 효과가 효과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피지 억제제가 조금 독성이 있어가지고 젊은 여자들이 오래 먹으면 위험한 게 특히 임신 중에 먹으면 기형아를 만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장기간 먹을 그런 약은 아닙니다. 그 2주 후 정도부터는 이제 레이저를 하면은 흉터 확 두드러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애들도 그런 거예요? 애들 막 무릎 다쳐 찢어지고 막. 예. 근데 애들은 애들한테 뭐- 그 레이저를 쓸 수 있네. 애들은 흔히 다치는데 레이저가 뭐 애들 몸에 해롭고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애들은 또 성장 호르몬 때문에 성장기의 흉터가 더 크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무릎 흉터가 큰 거야. 성장기에 애들도 같이. 일찍 치료하면 좋은데 애들이 병원에 오면 굉장히 겁내고 그쵸. 통증이 있고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치료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아이들도 일찍 치료하면 할수록 흉터가 적게 남습니다. 적게 남아요. 오. 이 얘기 들으면 엄마들이 저 많이 욕심을 내실 것 같은데 애들을 어떻게 재워서라도 어? 반대로 사실 노인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상처가 잘 안 낫는다고 하는데 레이저 치료 가능할까요? 아니 물론 가능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기저질환으로 이렇게 상처가 늦게 아무는 경우가 아니면은 레이저 치료가 가능하고 제 환자 중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 이렇게 옛날에 마마를 앓은 사람들 네. 마마 천연두가 6.25 때 1950년대에 없어졌는데 옛날에 어릴 때 마마를 앓은 사람이 얼굴에 마마 자국이 심해서 레이저 치료하는데 그런 분들은 대개 70 넘은 노인분들이죠. 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 아 이제 레이저 기술도 발달했다고 하니 내가 이 얼굴을 한번 좀 깨끗하게 한번 해보겠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제 찾아오는 거군요. 그럼요. 아. 네, 그럼 저는 미용 레이저 쪽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겨서 레이저를 많이 하고 싶고 자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또 피부가 얇아진다, 더 안 맞아.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건 이제 레이저 종류하고 레이저를 얼마나 세게 하냐 그 문제인데, 물론 이제 레이저를 세게 하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은 특히 건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욕심이 내가지고 또 레이저를 너무 세게 깊게 하다 보면은 부작용,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겠죠. 레이저가 에너지 열을 발생해서 피부를 수축시키고 탄력을 증가시키는데, 요새는 레이저 비슷한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고주파라든가 초음파라든가 맞아요. 이런 에너지로서 이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센 레이저가 아니라 되게 안전하고 또 요즘 많이 시술도 하고 있죠. 근데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이 피부가 얇아진다라고 느끼는 거는 피부가 얇아지는 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해서 얇게 느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이제 갈색 딱지가 지는데 요거를 그대로 둬야 된다, 절대 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환자들이 자꾸 근질근질하니까 잘 띄거든요. 근데 딱지를 띄면 진물이 나고 균도 들어가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늦게 아무는데, 저는 환자들한테 절대 딱지를 떼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딱지가 있으면 그 밑으로 세포가 자라 들어가면서 상처가 아물면 딱지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데, 딱지 밑에 염증이 있고 고름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절대 딱지를 안 떼는 게 좋습니다. 밴드나 이런 걸 둘 때 이렇게 수분으로 덮은 게 더 흉터를 적게 내나요? 아니면 그냥 마른 상태로 냅두는 게 더? 상처가 아무는 데는 건조한 것도 안 좋고 너무 습한 것도 안 좋고 어느 정도 습도가 있어야, 보습 효과가 있어야 상처가 잘 아문다.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런 흉터 치료를 여름에 하면 또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여름에도 레이저 치료하고요. 전에는 여름에는 수술이나 레이저를 깊이 했는데, 여름이라고 상처가 덧나고 아무게 늦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단 이제 레이저 하고 나면은 자외선을 쬐면은 피부 착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만 좀 신경 써서 바르면 됩니다. 박승하 교수님은 진짜 흉터계 완전히 최고 권위자고 흉터와 30년을 살아 오셨는데, 레이저 치료 전문가로서 이 흉터 치료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흉터는 치료는 개념이 옛날하고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흉터가 빨간 게 딱딱한 게 멎으면 그때 잘라내고 꼬매는 성형을 하라고 했지만은, 요새는 흉터를 일찍 치료할수록 흉터가 적게 남아서 나중에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목적으로 효과가 좋은데, 레이저가 고출력 장비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화상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눈에 비치면 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레이저를 잘 알고 쓰는 게 중요하겠죠. 잘 아시는 의사랑 상담을 해서 그것을 치료를 잘 적극적으로 임하면 생긴 상처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최소화하는 거죠.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승하 레지움 피부과 성형외과 대표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